제 걱정은 혈관이에요. 혈관이 동맥 변화가 좀 있대요, 병원에서. 야, 이렇게 간절기에는 뇌경색 그런 거, 그러니까 뇌혈관이 걱정됩니다. 제 걱정은 혈관이에요. 건강의 위기는 곧 인생의 위기. 위기에 처한 주부들의 인생을 되찾아 드립니다. 인생 리뉴얼 프로젝트 위기의 주부들. 안녕하세요, 왕빛나입니다. 오늘도 60대 대표 주부인 저희 어머니와 든든한 주부 전담의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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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모녀 어때요? 약간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느낌 좀 내봤는데 화사한가요? 그럼요. 빨강. 너무 예뻐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들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춥습니다. 선생님도 똑같이 치우시구나. 예. 저는 이제 심 교수님한테 예. 살 빼는 거 다니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군요. 네. 저는 나이 들면 들수록 혹시 또 어디서 안 좋은 소식이라도 들려올까봐. 근데 그런 것도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추워지면 부고 같은 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머님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요. 이 겨울철만 되면 유난히 부고가 자주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니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월별 사망자 수를 조사했더니 1년 중에 1월 달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요. 12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만 봐도 실제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이 겨울철에는 왜 유난히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겨울에 유독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 돌연사의 주범인 심내혈관 질환입니다. 그 이유는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이 움츠러지잖아요. 그것처럼 혈관도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그걸 이제 심근경색이라고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 뇌출혈 이런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 겨울철 돌연사가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만나볼 위기의 주부님 또한 날이 추워질수록 건강 고민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데요. 위기의 주부님이 보내온 질병 가계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와,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지금 가계부 항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뇌경색 치료비인데요. 뇌경색이면은 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이 괴사하는 병이죠. 전체 뇌졸중의 80% 정도가 이 뇌경색이 차지하는데요. 그 나머지는 이제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 뇌출혈은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으로 국내 사망 원인 4위입니다. 문제는 치료 후에도 반신마비, 또 언어장애, 이런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직후 4시간 반 안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뇌경색 치료 중 첫 번째인 정맥 내 혈전 용해제 투약이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혈액순환 한약이라는 걸 또 꾸준히 드시고 계신 걸 보면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돕는 한약을 드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한의학에서는요, 이 뇌경색을 중풍이라고 하죠. 혈액순환과 경락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돼서 그래서 생기는 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기의 주부님도 뇌경색 진단 이후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뇌졸중은 사실 혼자서 그냥 저절로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이 말은 뇌졸중은 바로 원인이 있는 병이라는 말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그런 질병들이라는 거죠. 뭐 어떡하지? 저도 고혈압에 맞아. 고지혈증에 혈당도 조금 높은 편인데 이게 뇌경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쓰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뇌경색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위기의 주부님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직접 만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오늘 위기의 주부님이신가 봐요. 이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시고 대단하시네. 중무장하고 하시네요. 중무장. 아, 아, 덥다. 아이고, 더워. 아이고, 완전 중무장. 모자를 몇 겹을 쓰신 거예요? 세상에 머리 더우시겠다. 아유 세상에.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 겨울이 되면 머리가 시려서 2개를 번쩍 쓰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 두통이 심하고 여기 목이 뻣뻣하고 이래서 저는 한 10월 전부터 항상 2개씩 써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덥다. 어머, 그래서 모자를 2개씩 쓰시는군요. 아, 근데 운동할 때는 좀 더우실 수도 있겠어요. 많이 덥죠. 아이고 덥다. 아이고 운동 다 해서 집에 가야 되겠다. 맞는데 이거 고장이네. 맞는데 이거. 뭐 하시는 거지? 비밀번호를 잊으셨나? 잊으신 거네. 내 자리 맞는데. 왜요 하네. 어떻게 진짜 비밀번호를 까먹으셨나 봐. 집에 아무도 안 계시나? 어떻게? 가족분들이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시니까. 왜 당신 뭐 하는 거야? 아 집에 운동하고 오는데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 기다리고 있었지. 괜찮아요. 갑시다, 들어. 갑시다. 추운데 고생 많았어. 그 집사람이 이제 크게 이제 쇼크 받고 그래가지고 쓰러진 뒤에 뭐 현관 비밀번호 저런 거 갖다가 뭐 자주 까먹고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 같은 건 이제 전혀 하지를 못하고 갈수록 조금 이제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래 하니까 항상 내가 옆에 있어야 되고 그 쓰러진 뒤로 항상 불안한 거라. 집사람이 바깥에서 운동을 이제 하고 집에 왔는데 양치를 하면서 쇼크 받고 그래가지고 쓰러진 뒤에 어머. 아, 그러셨구나. 근근히 이제 목욕탕 문을 열고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그래 뭐 바깥에 현관에 나갔는데 어머. 쓰러져 있으니까 그 이제 앞집에 아주머니고 119 불러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진단 내리는 결과 뇌경색증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아우, 어떡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서 이게 어떻게 대처할 틈도 없으셨겠어요. 아, 그때 이제 심각하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지요.
저렇게 건강했던 주부님께서 갑자기 겨울철에 뇌경색이 오신 거네요. 겨울에는 진짜 혈관 건강 조심해야 해. 엄마가 요즘은 말하면 내전적이고 그때는 중풍이라 했죠. 고혈압이 떨어지면 똑같은 정생이래. 근데 정확한 아무도 모르지만 좀 영향이 조금 있는가 싶긴 해요. 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뭐 그 쓰러지기 전에 별 신경을 못 썼는데 쓰러지고 나서 고지혈증, 당뇨, 또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아, 이 정도로 심했구나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그렇다면 위기의 주부님의 건강이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일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준비하시네. 근데 우리 주부님은 크게 문제될 게 안 보여요. 너무 건강식 같이 보여요. 맞아. 오히려 채소 위주로 건강하게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차린 건 없어도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사를 한번 먹어보세요. 간이 맞네. 응? 간을 적게 해놓으니까 간이 맞아. 아빠 너무 짠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주부님께서 그래도 나름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네. 한 잔도 골고루 잘 드시고 나물도 많이 드시고. 네, 봤을 뭐, 때는 정말 좋아 건강한 보이시는데? 식단으로 보이죠? 보다시피 육고기거든. 닭고기, 돼지고기는 아예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사람 건강을 위해서 영양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뭐 풋고추, 배추, 뭐 상추 이런 야채 좀 유지로 나가 보니까 그거는 뭐 내가 이제 배려를 해야지. 잘 먹었습니다. 내가 치울 테니까 당신 저 가서 쉬고 있으세요. 예. 여보, 응? 오늘 컨디션 어때? 앞머리 좀 아프고 어깨가 좀 뻐근한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요. 그럼 여기 내려가서 누세요. 내가 마사지 해드릴 테니까. 아우, 그래도 극진이 또, 아우, 또 좋으세요. 부부의 그 애정이 아주 충만하세요. 그냥 다 잠이 들더라. 내 손이 약손이지 뭐. 아이고, 시원하네요. 진짜 시원하네. 그렇게 좋아요? 응, 시원하지, 시원. 우리 주부님도 주부님이지만요. 남편분께서도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발할까봐. 재발이 제일 무섭잖아. 무슨 병이든지 재발이 무섭잖아요. 또 이제 화장실도 실질적으로 저기 집사람이 쓰러진 뒤에는 화장실 문을 지금 잠그는 장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뭐 장담도 못하고 뭐 멀쩡해가 있다가 그리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엄청 걱정이 되지. 위기의 주부님 일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세탁기 돌리는 것도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래도 위기의 주부님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생활 습관이 오히려 뇌혈관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운동하는 게 독이 된다고요? 네, 물론 운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운동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가장 추운 시간인 아침부터 운동을 한다.
그럼 어떨까요? 들어보니까 혈관에 더 무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위기의 주부님은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에 털모자까지 중무장을 하고 나가셨다가 땀이 나니까 다 벗어버렸단 말이죠. 찬 공기에 그대로 노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계속해서 펌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혈관벽이 손상이 되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뇌경색이 진행이 돼도 바로 쓰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증상은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증상이 4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웃, 손발, 시선입니다. 이웃, 손발, 시선이요? 그거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이하고 웃을 수 있는지. 이하고 웃을 수 있는지. 네. 표정이 체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을 수 뻗을 수 있는지. 있는지. 네. 오. 네.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이 어눌한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선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손, 발, 시선. 그 진짜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어요. 네. 저는 사실 위기 주부님 식단에서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일반식 같이 보였는데요. 위기의 주부님 식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게 한 가지 있죠.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이요? 지방은 혈관 건강에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지방은 포화지방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생선, 고등어, 고등어. 콩 네. 그런 데 많이 들어있지. 맞습니다. 역시나 경험이 많으셔서. 네.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도울 뿐 아니라 혈관 내에 쌓인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요.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혈관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위기의 주부님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지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위기의 주부님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경동맥 상태도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정근자님 오늘 초음파 검사하신 걸 봤는데 지금 경동맥이 조금 두꺼워져 있는 상태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0.7mm 정도 이상이면은 관리가 필요한 상태신데 지금 정근자님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19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관 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세요. 특히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는 뇌경색 재발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수치 다 높게 나오셨네. 진짜 우리 위기의 주부님 건강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아휴, 저는 제 혈액 검사지를 보는 것 같아서 남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심내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바로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준비한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색 관을 우리 혈관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에 혈액을 흘려보내 보겠습니다. 관을 따라서 어때요? 잘 흘러내려가죠? 네,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건강한 혈관인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잔뜩 눌러붙어서 이미 절반 이상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혈액이 흐르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혈관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70%가 막힐 때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 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위기의 주부님 검사 결과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랑 중성 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셨잖아요. 여기서 더 관리가 안 된다면 뇌경색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 재발률은 약 11% 이상으로요. 10명 중 1명꼴로 재발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 주부님 역시 재발을 막기 위해선 혈관을 병들게 만드는 이제 중성지방 또 LDL 콜레스테롤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성지방이 몸속에 과도하게 쌓이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까지 함께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이상 지질혈증은요,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동시에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이미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셨다고요? 네. 뭐지? 언제? 뭐지? 바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불포화 지방산 섭취입니다. 맞아요. 그렇지.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우리 몸에 필수적인 지방산이 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근데 이제 착한 기름이라 불리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질의 농도를 낮추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섭취 시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25%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월 1회 섭취한 여성보다 주 5회 이상 섭취한 여성의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자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섭취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착한 기름인 오메가3 섭취가 혈관 건강에 치트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혈관 질환의 위협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워너비 주부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와, 너무 화려한 예쁜 스커트를 입고 나오셨어요. 샤랄라 하신 우리 워너비 주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옥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야간 보호센터면 진짜 쉽지 않으실 텐데 센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운영한 지는 5년 차 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아니 큰 고비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입원했을 때 사진입니다. 어머 세상에. 제 나이 때 그쯤이셨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당시에는 내 속에 폭탄이 있는 거랑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폭탄이요? 정확하게 뇌동맥류가 어떤 거예요? 뇌동맥류는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서 그 부분이 풍선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가 이 부풀어 오른 혈관이 터지게 되면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뇌출혈 중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사망률이 최대 40%에 이를 뿐 아니라 증상이 발생한 직후 그 자리에서 숨지거나 이송 도중에 사망하는 만큼 생사를 가르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혈관이 부풀면 전조 증상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전조 증상이 없었어요. 혈압이 원래 높았기 때문에 그냥 혈압 때문에 두통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3, 4일 정도 사경을 헤매고 구토를 할 정도로 좋질 않았거든요. 뭔가 이상이 있는 건가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뇌동맥류라고 하시더라고요. 머리 쪽을 열어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 정말 큰 수술이었어요. 그래요? 12시간 정도 수술을 하고 겨우 깨어나서 입원도 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유증이 몇 년을 갔어요. 일단 방향 감각이 없어져서 자동차 후진이 안 되고요. 주차할 때 옆차를 박은 것도 몇 번이 있었어요. 결국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차를 폐차시켰어요. 정말 한창인 나이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싶은 마음까지 드니까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과거에 그런 힘들었던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세요. 그렇죠? 맞아요. 건강해 보이시고요. 맞아요. 진짜 빛이 나세요. 그래서 혈관에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엄청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변하더니 후유증도 사라지고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네. 건강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행복한 삶을 찾으신 워너비 주부님의 건강 좌우명이 뭘까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알려주세요. 제 건강 좌우명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자였습니다. 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자. 뭔가 되게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좌우명이네요. 제가 평소에 혈관 청소를 위해 애용하고 있는 3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요. 숟가락, 또 하나는 모자를, 그리고 NTG 오메가3입니다. NTG요? 네. 저도 나름 오메가3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인데 NTG라는 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니까요. NTG 오메가3가 뭔가요? NTG 오메가3는요, 새로운 4세대 오메가3라고 할 수 있는데요. NTG 앞에 붙은 N은 내추럴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 그대로의 TG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TG가 뭐냐 하면요, 바로 중성지방을 말하는 거죠. 중성지방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건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됐을 때 얘기고요. 사실 중성지방 자체가 너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TG, 즉 중성지방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 좋은 TG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1, 2, 3세대 오메가3는 직접 먹어도 봤지만 4세대는 또 뭔가요? 네. 자, 지금이 어떤 세상이죠? 5G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오메가3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먼저 1세대 오메가3는요, 등푸른 쇠성에서 그대로의 기름을 추출한 것이었습니다. 포화지방산이 많고 체내 흡수율은 낮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 포화지방산을 제거한 2세대 오메가3가 나왔는데요. 네. 이건 TG 형체가 아니다 보니까 흡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후에 앞선 단점을 모두 보완한 3세대 오메가3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복잡한 화학적 과정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오메가3 추출 방식에 의해서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취도 심하게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빼자 해서 등장한 게 바로 4세대 오메가3 NTG 오메가3인 겁니다. NTG 오메가3는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추출 공정 시간을 확 단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순도와 흡수율을 모두 높였을 뿐만 아니라 불순물을 최소화해서 신선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덧붙이자면요. NTG 오메가3는 최대한 자연 상태로 추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속 TG와 동일한 구조로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TG 타입의 오메가3 섭취군이 대저군 대비 높은 흡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 그대로라는 말이네요. 그런데 오메가3는요, 추출하는 원료가 모두 동일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요, 오메가3인 경우에는 추출하는 원료에 따라서 식물성
또 동물성으로 나눕니다. 동물성 오메가3는 이제 뭐 알다시피 꽁치, 정어리, 연어 등에서 추출하고요. 식물성 오메가3는 미세조류에서 추출하는데요. 미세조류 자체에 오메가3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다른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도 자연 형태의 고순도 오메가3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미세 조류도 종류가 되게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미세 조류의 종은요, 약 1,000여 종에 달하는데요. 이 미세 조류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오메가3 함량을 가진 것이 바로 스키조키트륨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아, 이거 조금이 아니라요.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많이 어려워요. 딱 이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NTG 오메가3에 사용되는 원료인 스키조키트리움은요, 이 먹이사슬 중에서 최하위,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된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금속에 대한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미세조류에서 바로 추출해 산패 과정도 확 줄이다 보니 이 NTG 오메가3의 경우는 어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불포화 지방산인 NTG 오메가3와 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화 지방산부터 부어 보겠습니다. 포화 지방산. 우와. 점점 굳어지네요. 진짜. 꼭 묵처럼 끈적끈적하게 됐네. 보시는 것처럼 포화 지방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체 상태로 체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배출이 되지 않고 혈관벽에 점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NTG 오메가3 넣어보겠습니다. 저어봅니다. 진짜 전혀 반응이 없네요. 변화가 안 생겨. 그렇죠. 이거는 안 돌아가는데 네. 이거는 그냥 쏙쏙쏙쏙. 이야, 진짜 맑은 그대로네. 불포화 지방산인 NTG 오메가3는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몸속에 안 좋은 기름이 있으면 흡수해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과연 워너비 주부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들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묻지를 마세요.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흘러간 내 청춘. 여기가 운영하신다는 그 보호센터? 네, 맞습니다. 여기 반찬 좀 넣어주세요. 그 뇌혈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요. 마음이 아프죠. 진짜로 안 아파 본 사람은요, 괜찮을 거야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안 괜찮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는 방법이나 대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렇지. 네. 워너비 주부님께서 아프셨던 과거가 있다 보니까 더 살뜰하게 잘 보살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차분하게 조금 앉아보세요. 하나씩 들고. 지금 나눠주고 계신 거 뭐예요? 숟가락. 네, 숟가락입니다. 제가 제일 숟가락으로 하는 거 어르신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숟가락 가지고 운동을 한번 배워볼게요. 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뜻한 물에 담궈야 돼요. 따뜻한 물에. 얘가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이걸로 여기를 이렇게 오른쪽 5번, 왼쪽 5번. 하나, 숟가락 마사지 하시는 거네요. 네, 근건 관리를 시작한 이후로 매일 숟가락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빠져나가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
갔다 올게요. 외출하시나 봐요. 일하다가 좀 여유로울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들은 휴식 시간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낮 시간대에 따뜻하게 입고 모자를 꼭 쓰고 한 20분 정도 산책을 해요. 역시 워너비 주부님답게 본인만의 그 방법이 있으시네요. 모자랑 외투도 안 벗고 바로 물을 드시네요. 운동하셔서 목이 마르셨지. 바깥에서 운동하고 오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옷을 벗기 전에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시고 그다음에 옷을 벗습니다. 못 벗기 전에. 고기를 구워서 먹어볼까? 고기? 오, 좋아. 맛있겠다. 바쁘신 와중에도 잘 챙겨 드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뇌혈관 질환을 겪고 나니까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바쁘다고 대충 먹으면 결국 저만 손해거든요. 진짜 좋은 습관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쌤, 예, 같이 먹어요. 예. 맛있겠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심이 담겼구만. 네. 원장님은 건강에 대한 진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 드셔야 네. 건강하거든요. 나처럼 큰 병 한번 앓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근데 쉽지 않은 걸 원장님은 꾸준하게 하시는 거 보면 놀라워요. 대단하다 그래요? 네. 진짜로 건강은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한 번 잃으면 되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나한테 혜택을. 감사합니다. 제가 워너비백에도 담았던 NTG 오메가3입니다. 뇌동맥류 오고 나서 한동안 두통도 심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돼서 수족냉증이 심했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두통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매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워너비 주부님의 하루 일상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 숟가락으로 하던 경동맥 마사지 그거 너무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숟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더 따라하기 쉽겠어요, 집에서. 네, 워너비 주부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신 건데요. 실제로 그 자리들은 우리가 중풍 예방이나 후유증 환자분들 오실 때 침 놓는 자리거든요. 예, 경동맥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하면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세게 압박을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워너비 주부님께서는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NTG 오메가3도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셨잖아요. 어떤 변화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이 NTG 오메가3는 일단 자연적으로 추출한 거라고 하니까 더 안심이 됐고요. 꾸준히 먹어보니까 제 혈관 건강에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받은 소견서를 가져왔어요. CT를 찍을 때 요즘 혈관을 보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촬영을 했더니 재발이 되거나 뭐 다른 곳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수술 잘 됐다. 뭐 완치가 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세요. 네, 진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증명. 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혈관 속의 묵은 기름들을 NTG 오메가3가 어떻게 빼낸다는 건지 사실 전 아직 확 이해가 가진 않아요, 선생님.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이 두 개의 컵에 각각 물과 NTG 오메가3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빨간 튜브를 우리 혈관이라고 가정할게요. 혈관 속에 기름이 가득 낀 게 보이죠?
먼저 물에 넣어봤더니요. 별 변화가 없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NTG 오메가3에 넣어보면요. 지금 저 기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진짜네. 저렇게 기름이 녹아서 나오나 봐요. 네. NTG 오메가3가 혈관 속 기름을 녹여서 막혔던 혈관이 뻥 하고 뚫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름으로 기름을 녹이는 셈이네요. 이렇게 NTG 오메가3가 혈관 청소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메가3의 EPA 성분 때문입니다. 네, 역시 오늘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EPA가 뭐예요? 네, EPA는요, 필수 지방산으로 자체 생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필수로 섭취를 해야 하는 성분인데요. EPA가 주로 하는 역할이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 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고지혈증 환자에게 오메가3를 섭취시켰더니 중성 지방은 45%, LDL 콜레스테롤은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메가3의 대표적인 지방산은 EPA, 그리고 DHA가 있습니다. EPA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DHA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머리 똑똑해지는 거요. 네, 맞습니다. 자, 두뇌 속 오메가3의 97%와 망막 속 오메가3의 93%가 바로 이 DHA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뇌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인 만큼 오메가3가 부족하면 DHA가 부족해지고 결국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오메가3의 대표 공급원으로 알려진 이 물고기조차 EPA와 DHA는 스스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물고기도 EPA와 DHA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것이 바로 미세조류인 겁니다. 이 말은 즉 오메가3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미세조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NTG 오메가3는 미세조류에서 바로 추출했다고 하셨는데 EPA와 DHA가 동시에 함유되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EPA와 DHA는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혈관 건강과 함께 뇌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EPA와 DHA가 함께 들어있는 오메가3를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혈관 건강 개선이 시급했던 우리 위기의 주부님도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인생 리뉴얼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충분한 햇볕을 쬐 수 있는 오후 운동을 시작하셨고요. 식습관 또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NTG 오메가3도 병행했는데요. 과연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정금자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런데 잘 지냈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네, 경동맥이 조금 두꺼워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지난번에는 그 내중막의 두께가 1.19mm였는데 네, 오늘은 0.96mm까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2주 전이랑 비교해서 혈액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몇몇 수치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리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 혈압이랑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고요. 중성지방, 공복 혈당 수치도 정상 수준으로 좋아지셨네요. 이대로 쭉 관리하셔서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선생님, 근데요, NTG 오메가3를 챙겨 먹을 때 참고해야 할 부분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오메가3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0mg에서 2000mg이니까요. 이에 맞춰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이 체질 또는 임산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전국의 주부들이 모두 건강한 그날까지 위기의 주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드세요. 즐거운